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코딩할 때 유용한 팁들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랩뷰로 코딩할 때 좀 알면 좋은 팁이나 아니면 랩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전에 랩뷰를 처음 설치하고 나서 랩뷰의 환경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제가 이제 랩뷰로 코딩할 때 실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코딩 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전에 동영상 강좌 주제로 해서 단축키, 숏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거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차근차근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코딩 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사용하는 팁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코드를 구현하시다가 보면 똑같은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를 내가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코드를 내가 특정 위치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은 와이어가 삐뚤어지지 않고 이동이 되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와이어를 연결할 때 와이어가 이제 삐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그려지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빠른 탐색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함수의 카테고리의 위치는 알고 있지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함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빠른 탐색을 통해서 이름을 검색을 해서 빠르게 함수를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5번 같은 경우 잘 그렇게 쓰는 편은 아니지만, 랩뷰를 이제 잘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함수를 미리 이렇게 매크로로 만들어서 불러다 쓰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번 하나하나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에 랩뷰 코딩 시 유용한 팁이라고 하겠고요.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포루프를 만들까요? 포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래서 10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숫자의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이용해서 10개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코드가 한 벌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코드를 마우스로 일단 영역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코드를 통째로 복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물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근데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했을 때는 코드가 붙여 넣어지는 위치가 랜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코드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 선택된 영역 중에 아무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포르프 안에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자, 마우스로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마우스 형태가 화살표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사만 되어 있는 상태지 붙여넣기, 그러니까 이동할 이 복사한 코드를 어느 위치에 배치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의 화살표 모양이 바뀌면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시고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게 되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코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스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때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된 영역을 클릭을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다음과 같이 십자 모양인 위치에서는 이게 선택이 안 되지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되는 데서는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이제 이동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동하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코드를 이 오른쪽으로 그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마우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이 마우스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지죠. 그런데 이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도 이게 수평 방향으로 딱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동할 때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깔끔하게 이동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 수직으로 이동이 되겠고 또 수평으로도 이동이 됩니다. 아무리 마우스 이상하게 움직여도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코드를 이동을 할 때 이게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동을 해야지 와이어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드를 이동시킬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상하 아니면 좌우로 이동을 해서 코드를 배치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뭐 와이어링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뭐 이쪽에 있어요. 근데 와이어링을 하실 때도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와이어 연결할 때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서 온라인을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드가 그냥 뭐 와이어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물며 이제 더 워스트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하나의 코딩 영역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자,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출력 값을 연결하고 싶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하시는 분도 있죠. 그나마 자,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은 좀 더 나으신데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자, 그 데이터의 흐름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코드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아까처럼 자, 컨트롤 Z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역방향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 측면에서 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코드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처리 속도가 점점 쌓여가지고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 쇼패스로 그 다음에 와이어는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나중에 코드를 볼 때도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연결할 때는
특별한 단축키 같은 거는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와이어 연결할 때도 와이어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게 반듯하게 그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와이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와이어링을 하시면 반듯하게 자 와이어링이 됩니다. 지금 제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고요. 자 근데 뭐 와이어 연결할 때는 와이어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자,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생성하는 방법은 입력이나 출력 터미널 쪽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인디케이터나 컨트롤 이런 거를 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열 컨트롤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컨트롤을 만드실 수도 있고 프론트 패널에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만드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도 만드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는 가급적이면 프론트 패널에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만드시게 되면은 자 컨트롤 결국에는 이제 그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그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하시게 되면은 만들자마자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만드시게 되면은 한 번 더 프론트 패널로 이동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패널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자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만들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래픽 앤 사운드에서 그림 함수에서 색 상자 상수라고 하는 거를 프론트 패널에서 찾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색 상자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고 관련된 상수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자 프론트 패널에 색 상자 컨트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를 통해서 쉽게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찾기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또 하나가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 배열 같은 경우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만드시는 방법은 배열 상수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배열의 원소를 제가 숫자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1차원 배열 상수가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러 변경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차원 배열의 자 컨트롤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만드셔서 프론트 패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왼쪽으로 맞추게 된 정렬이 왼쪽인데 보통 가운데로 맞추는 게 좋죠. 그래서 가운데로 다음과 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입력이나 출력 터미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생성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에서 만드실 수가 있고 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론트 패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쉽게 컨트롤 팔레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프론트 패널에서 직접 찾아서 불러와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강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은 함수 팔레트에서 직접 찾아서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들께서 이 함수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함수 팔레트에서 찾아서 그 함수를 불러다 쓰는데요. 이제 보통 코딩을 빨리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해서 함수를 찾아오시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더하기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은 빠른 탐색이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다가 더하기라고
더하기 하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불러와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D 한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다 쓰겠다.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러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코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빠른 탐색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어떤 함수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매번 학습을 통해서 저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때는 자, 구독자분들에게 카테고리의 위치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함수 팔레트에서 매뉴얼로 찾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빠르게 코딩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빠른 탐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랩뷰를 코딩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팁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일 유용한 거는 이제 코드를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이게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복사하고자 하는 코드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모양이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됐을 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2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이동을 할 때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깔끔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 와이어 연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쇼패스로 수평 또는 수직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보통 이제 수평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랩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와이어를 쇼패스로 연결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생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프론트 패널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만들어서 프론트 패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입력이나 출력 터미널에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 생성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함수를 불러오실 때는 빠른 탐색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함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함수 이름을 검색을 해서 불러오시게 되면은 훨씬 코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의 코딩 시 유용한 팁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